하나 더 하자. 자, 아까 배운 네 가지, 그 네 가지를 정리하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 자, 네 가지 한꺼번에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프를 같이 그려볼 거야. 자, 첫 번째요. 이 내용은 알았다. 자,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그래프가 중요해. 이 그래프는 물리에서도 쓰고 화학에서도 써요. Y축은 압력이라고 써 있고요. X축은 부피라고 써 있습니다. 이 부피 압력 그래프는 화학에서도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해볼게요. 잘 봐. 여기 있던 애가 있었는데 A 위로 올라갔대. B. 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 과정을 딱 보고 이게 무슨 과정인지 4개 중에 맞추는 거예요.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얘는요. 여기가 압력이었는데 나중에 여기가 압력이 됐지, 그치? 그러니까 압력은 변했죠. 두 번째, A도 B도 부피는 변함이 없지. 그러면 이 과정을 딱 보고 아, 이거 등적 과정이구나. 됐어요? 할 수 있겠어? 한 번만 더 해볼게. A가 여기에 있었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간 거야. 됐지? 그럼 얘는 압력은 P라고 정해져 있고요. 부피는 V1에 V2지, 그지? 그럼 압력은 변함이 없는데 부피가 변했지. 그럼 이 과정을 딱 보고 아, 이거 등압 과정이구나. 되셨나요? 할 수 있겠어? 한 번 더요. 여기가 P1, P2, V1, V2 여기다가 찍어볼까? 자, 이렇게 생겼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진대요. 됐니? 그럼 여기 P2를 지우고 이쪽에다 P2를 쓰면 V1에 P1을 곱한 값이랑 P2에 V2를 곱한 값은 같아요. 얘네들을 이렇게 곱한 값은 같습니다. 이걸 보면 아, 여기 A점에서 이 B점으로 왔어. 같은 선 안에 왔어. 곱한 값은 같아. 이런 과정이 완성되면 얘는 등온 변화예요. 그래서 A와 B는 온도가 같구나. 이런 뜻이야. 됐나요? 하나만 더요. 그래프 하나 또 있거든요. 이렇게 생겨서 여기에 있던 C가 이렇게 내려오면 다른 그래프로 내려오는 거 맞지? 됐나요? 이걸 단열 변화라 그래요. 하나씩 하나씩 해볼게. 자, 첫 번째 1번. 가장 먼저 하는 건 등적이에요. 등적. 등적 과정. 자, 일단 쓸 수 있는 등적이 무슨 뜻이라고? 부피가 변함이 없는 거라고 했지. 그죠? 부피가 변함이 없다면 그 뒤에 쓰는 단어가 중요해요. 부피가 변함이 없다면 그 뒤에 뭐가 0이라고? 부피가 변함이 없다면 W는 0이요. 자, 이런 과정을 쓸 수 있겠니? 이런 거만 쓰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내려봅시다. 등적 과정의 화학식은 어떻게 된다고? 화학식이 그냥 물리의 공식은 Q는 델타 U의 W 이렇게 쓰는 건데 얘가 0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공급해준 열량만큼 내부 에너지는 변해요. 됐나요? 공급해준 열량만큼 내부 에너지는 변해요. 일회양이 0인 걸 보니까 아, 부피는 변하지 않아요. 변화는 없어요. 자, 이 내용을 쓰는 겁니다. 저걸 등적 과정이라 그래요. 써볼게.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X축은 부피, Y축은 압력. 됐지? 여기다가 A점을 찍었어. 얘가 올라가요. 이렇게. 여기다가 B점을 찍어요. 자, 등적 맞지? 됐니?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요. 그럼 여기가 P1이고요. V, 여기가 P2. 자, 이 과정을 보고 아, 등적이구나 라는 걸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등적 과정은 올라가든가 내려오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올라가는 경우와 내려가는 경우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올라갔어. 그러면
압력은 커진 거 맞죠? 부피는 일정한 거 맞지? 그럼 한번 써볼게. 한국말로 한번 써봅시다. A에서 B로 가면 됐니? A에서 B로 가면 됐어? 그럼 뭐가 일정하다고? 부피 값은 변하지 않죠. 그러니 W는 0이 되는 거예요. 됐니? 그럼 결론. Q와 같은 값을 갖는 건 누구야? 델타 U만 같은 값을 갖겠죠. 그럼 Q가 증가하면 그만큼 델타 U도 증가하겠지, 그지? 됐어? 그럼 델타 U가 증가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시하면 뭐라고 쓰는 거라고? 온도가 높아진 거라고. 됐나요? 얘를 보면 온도가 높아진 거라고. 결국에 이 A점과 이 B점 중에 온도는 누가 높아? B점이 높아. 됐나요? 어때? 어렵지 않지? A점과 B점 중에 온도는 누가 높아? B점이 높아. 그럼 일의 양은 얼마야? 0이야. 공급해준 열량만큼 델타 U가 증가했어요. 이거 어려운 내용 아니거든요. 그럼 내려오면 어떻게 돼? 내려오면 B에서 A로 오면 부피는 일정하니까 W는 계속 0이고요. Q는 델타 U예요. 내려왔으니까 감소하면 델타 U 감소, 온도는 낮아짐. A가 낮은 거 맞죠? 됐어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얘 등적 일의 양은 0이구나. 어때? 어렵지 않지? 그치? 이것도 상식 하나 알려줄까? 이거 화학 2에 나오는 애거든요. P, V는 nRT라는 애요. 요거 알아두시면 훨씬 더 잘 쓸 수 있어요. 아무렇게나 외워. PV는 nRT. 괜찮습니다. 고3 애들한테 뭐라고 알려주냐면 피부는 노랗다 이렇게 알려줘요. 아무거나 외우세요. 아무렇게나 외우는 거야. 됐니? 우리 노란 애들 맞잖아요. 그죠? 피부는 노랗다. 아무렇게나 외우는 거야. 중요한 건 이거야. 얘가 압력이고요. 부피예요. 압력과 부피를 곱하면 N, 요거는 나중에 배워. 분자의 개수입니다. N은 분자의 개수. R은 상수예요. 얘는 상수라고 합니다. 상수 변하지 않겠지, 그지? 가열한다고 해서 기체 부피가 변하지, 분자수가 변하지는 않거든요. 요 끝에 있는 애가 절대 온도예요. 됐죠? 요거 알아두면 훨씬 더 빨리 쓸 수 있어요. 잘 봐. 피부는 노랗다. 압력과 부피를 곱해. 그럼 뭐가 나온다고? 온도가 나온다고. 압력과 부피를 곱해. 압력과 부피를 곱해. 그럼 온도가 나온다고. 됐어요? 그럼 딱 보자마자 야 P1보다 P2가 큰 거 맞지? 부피가 똑같은 거 맞지? 그럼 곱한 값은 P2가 크지 않겠니? 온도는 얘가 높아. 됐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의 결론은 이거야. TA가 클까요? TB가 클까요? 그러면 TB가 커요. 왜? PV를 곱한 값이 크니까. 됐어요? 이거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나중에 쓰세요. 두 번째, 네 가지만 하면 된다겠지. 벌써 두 번째야. 자, 두 번째, 등압은 맨 마지막에 할게요. 등, 온 변화, 등, 온 과정. 이메 책에는 과정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으니까. 자, 등, 온 과정. 얘를 보자마자 뭐라고 쓰는 거야? 온도가 일정이야. 온도가 일정하면 뭐라고 써?
델타 U가 0이에요. 내부 에너지는 변하면 안 돼. 내부 에너지는 온도란 단어랑 묶는 거니까. 그럼 또처럼 공식처럼 생긴 애를 한번 표시해 보면 이번에는 Q는 델타 U의 W인데 이 값이 0이 됐죠. 되니? 그러니 열량을 가해주면 내부 에너지는 변하지 않아요. 온도는 일정합니다. 하지만 부피가 변하는 거예요. 되니? 내부 에너지라는 단어와 온도라는 단어를 듣고 일회항이라는 단어와 부피라는 단어를 묶으면 시험 문제는 완성입니다. 그래프 그려볼까요? Y축은 압력, X축은 부피. 자, 얘는 점이 어떻게 찍히는 거야? 여기다 찍고요. A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B를 찍는 거죠. 자, 어때요? 이번에는 등온 과정이죠. 등온 과정. 등온 과정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를 그립니다. P1 V1 곱하면 뭐가 나와? P1이 나오는 거지. P2 V2 곱하면 뭐가 나와? 온도가 나오는 거죠. 여기 A점을 여기다 찍는 거고 B점을 여기다 찍어볼게요. 화살표 이렇게. 자, 그러면 얘네 둘 중에 온도는 누가 높니? 이렇게 물어보면 P1과 V2, P1, V1, P2, V2를 곱한 값은 같아요. 써줄까? P1, V1은 P2, V2. 자, 여기 한번 볼까요? P1, V1 곱하면 온도, P2, V2 곱하면 온도. 얘네들이 같으면 온도도 같죠. 그럼 써볼까요? A에서 B로 가면 어떻게 표시한다고? A에서 B로 가면 압력이 온도가 일정하니까 델타 U는 0이고요. Q 공급해준 만큼 W가 생기겠지. 그럼 열량을 공급해주면 일을 한다고. 열량을 공급해주면 온도는 일정하고 부피가 증가한다. 그래서 열을 가해주면 부피가 커지는구나. 부피가 증가합니다. 됐어요? 결국에 세 가지만 찾으면 되거든요. 자, A와 B 중에 압력은 누가 크니? 이렇게 물어보면 삼총사를 구해냅니다. 삼총사가 압력, 부피, 온도예요. 압력은 누가 크니? P1이 크니? P2가 크니? P2가 크죠? 그치? 두 번째, 부피는 누가 크니? V. 부피는 V인데 똑같거든요? 부피는 같아요. 됐어요? 그 온도는 누가 높니? 얘네 둘을 곱하면 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온도도 여기가 크죠. 자, 삼총사 구해낼 수 있겠어요? 됐어? 이게 등적, 부피가 일정한 과정의 상태 변화입니다. 누가 큰지를 찾는 거고요. 얘도 한번 해볼까요? A점과 B점 중에 압력은 누가 크니? A점이 P1, B점이 P2. A점이 크네요. 됐죠?
그럼 부피는 누가 크다고? A점과 B점 중에 A는 V1, B는 V2. V2가 크네요. 얘네들을 곱하면 T가 나오는 거거든요. 어때? 이거 되게 많이 쓰죠, 그죠? 저거만 알고 있으면 시험 문제 많이 풀어요. 같아야 되겠지. 등원면허. 온도가 일정하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이게 등온인지 맞추는 거예요. 자, 세 번째도 그려볼게요. 세 번째는 단열 변화. 단열 과정. 단열 과정은 무슨 뜻이야? 공급되는 열 차단된 거예요. 열이 차단된 상태를 단열 과정이라고 합니다. 열이 차단됐으니까 들락날락하는 열량이 없겠죠. 그래서 Q는 0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0이 되는 애를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세요. 그래서 0이 되는 애를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럼 얘도 이렇게 나누면 Q는 델타 U에 W 이렇게 되겠죠. 단열 과정은 무슨 뜻? Q가 0이라고. 자, 이렇게 세 개가 기호로 나와 있으니 각각 하나씩 0인 과정을 찾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쉬워져요. 열량은 공급되지 않습니다. 열량은 차단됐고요. 그럼 얘가 증가하면 얘는 감소해야 0값이 나오겠지. 만약에 온도가 상승하면 얘는 작아져야 돼요. 부피는 감소합니다. 반대로 부피가 증가하면 온도는 감소하겠죠. 서로 반대로 움직여야 같은 쪽에 있지 않겠나. 이해됐어요? 자, 얘도 그래프를 그려줄게요. 얘 그래프는 좀 어렵습니다. 다 보고 그리세요. Y축은 압력, X축은 부피. 얘는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반비례 그래프가 두 개 그려져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됐니? 여기 점 한번 찍어볼까?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A점을 찍고 여기다가 B점을 찍으면 온도는 누가 높아? 여기가 높은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점을 찍어서 여기와 여기 점을 찍으면 누가 온도가 높아? 위에 게 높은 거죠. 그래서 위의 그래프가 온도가 높은 거고요. 아래 그래프가 온도가 낮은 상태예요. 됐니? 이 선 위를 움직이면 등원 변화예요. 하나의 선에서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등원 변화예요. 온도가 같으니까. 하나의 선에서 하나의 선으로 움직이면 등원 변화예요. 근데 단열 변화는 어떻게 쓰는 거라고? 여기 점을 찍으면 여기 점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단열인지 등온인지 헷갈린다고. 요렇게 내려오는 그래프와 그래프 사이를 내려오는 그래프가 좀 달라요. 얘는 반비례 그래프 선에서 움직이는 거고요. 얘는 각각 다른 선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보조선을 그리지 않으면 헷갈려서 틀릴 때가 많습니다. 자, 해볼까요? 여기 A점 찍고 여기 B점 찍었어. 자, 온도는 누가 높니? 그러면 맞추세요. 온도 누가 높아? A점이 높죠. 됐어? 자, 그럼 써볼게요. 한국말로. A에서 B로 움직이면 얘는 열이 차단된 상태라고 했죠. 열이 차단된 상태니까 Q값이 0이라고 했죠. 그럼 델타 U와 W 값이 같아지겠죠. 델타 U와 W 값이 같아집니다. 단
얘를 넘기면 마이너스 값이 되죠. 그러니 반비례하처럼 움직여.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는 내려가야 된다. 그래야 항상 똑같은 값을 가지겠죠. 얘가 커지면 얘는 내려가야 0이 되는 거죠. 얘가 올라가면 얘는 내려가야 0이 되니까 서로 반대값으로 같아요. 됐나요? 그럼 써볼까요? 얘가 커졌다는 얘기는 온도가 높아졌다는 얘기지. 그럼 얘는 부피는 어떻게 된다고? 감소합니다. 됐어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A점에서 B점으로 왔죠. 그치? 그럼 A점과 B점 중에 부피는 누가 커? B점이 크지. 여기가 V1이고 여기가 V2라면 A점보다 B점이 부피가 커요. 여기다가 찍는 거죠. 여기 P, 여기도 P, 여기 P1, 여기 P2. 얘는 면적이 같지 않습니다. 얘는 P1, V1을 곱한 값과 P2, V2를 곱한 값이 같지 않아요. 누가 커야 된다고? 온도 누가 높아? 둘 중에 높은 애가 높아요. 온도는 얘가 높은 거예요. 됐지? 그럼 이 화살표를 완성시켜 봅시다. A에서 B점으로 오면 부피가 증가한 거 맞죠? 그러니 얘를 위로 그리셔야 되고요. 그러니 얘를 아래로 그려야 돼요. 이게 그래프의 완성이에요. 다시 부피는 A점에서 B점으로 갈 때 증가해야 돼요. 그럼 온도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감소해야 된다. 됐나요? 이 정도 돼요? 얘가 한번 써봅시다. A, B. 압력은 누가 크니? 오, A가 더 큰데요? 부피는 누가 크니? B가 더 큰데요? 됐죠? 그럼 온도는 누가 크니? 얘네 둘을 곱하면 얘가 나와야 된다 그랬지. 이게 같은 선이면 곱한 값이 같아요. 그러니 온도가 같은 거거든요. 근데 얘는 곱한 값이 다르지. 얘 차이는 되게 크고요. 얘 차이는 작죠. 그러니까 그 값이 같지가 않다고. 누가 커야 돼? A가 온도가 큰 거죠. 이렇게. 이 정도 돼요. 왜? 얘 차이가 훨씬 크니까요. 근데 이 두 그래프가 그나마 좀 까다로운 그래프가 되겠죠. 구별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반비례 그래프처럼 이렇게 내려오면 등운, 급격하게 내려오면 단열 이렇게 표시합니다. PV를 곱하면 온도구나. 됐어. 자, 네 번째 한번 해볼까요? 네 번째. 여기까지만 하면 과정은 다 끝이에요. 네 번째. 뭐라고? 등, 앞변.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계산형 시험 문제는 여기 들어있어요. 얘가 계산형 시험 문제예요. 얘는 계산을 못해. 면적 못 구하거든요. 얘만 면적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얘가 제일 어려운데 내용은 제일 까다롭습니다. 얘는 0 되는 과정이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압력이 일정할 뿐. 얘 여기 뒤에다 쓸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식도 지워지지 않죠. Q는 델타 U에 W 이렇게 써요. 이게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열량을 공급하면 열을 공급하면 이 공급한 열로 얘도 쓰고 얘도 써요. 그러니 열을 공급해주면 온도도 증가하고요. 부피도 커집니다.
이게 등압 변화예요. 어때요? 두 개가 다 변하죠. 그러니까 마지막 보스처럼 시험에 낼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나눠 먹는 공식이 있거든요. 얘가 5라면 얘가 3을 먹고요. 얘가 2를 먹어요. 열량을 100J를 가해주면 얘가 60, 얘가 40 이렇게 먹습니다. 이런 거 고3 가면 배우세요. 5대 3대 2. 그래프를 해볼까요? 여기까지인가? X축은 압력, Y축은 부피. 자, 얘는 옆으로 갑니다. A점을 찍었어. 양쪽으로 왔다 갔다. B점을 찍었어. 양옆으로 왔다 갔다. 어때? 압력은 P라고 정해져 있고요. 여기가 V1, V2. 자, 일단 맞출 수 있겠어요? 온도는 누가 높니? 그럼 일단 맞춰. 온도는 누가 높아? B가 높아요. 됐나요? 왜요? 저기 써있잖아요. PV를 곱한 값이 크면 온도가 크다고. 근데 얘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됐어요? 이거 진짜 많이 써요. 진짜. 온도 압력을 곱하면 압력과 부피를 곱하면 온도가 나와요. 그럼 얘도 한번 해볼까? 압력과 부피를 곱하면 온도가 나온다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압력과 부피를 곱하면 F죠, 당연히. 온도가 나온다. 써볼까? 한국말로. 자, A에서 B점으로 가면 어떻게 보여? 압력이 일정하죠. 그죠? 그럼 Q는 다 쓰는 거라고 했어요. 델타 U의 W. 열량을 공급해주면 얘도 올라가고 얘도 올라가죠. 열량을 공급해주면 온도도 증가하고요. 부피도 커진다. 결론 A와 B를 정리하면 압력은 누가 커? 같아. 등압 변화구나. 부피는 누가 커? A와 B 중에 B가 크죠. 야, 이 그래프 해석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곱한 값은 온도라고 했어요. 당연히 크죠. 이 네 개가 답니다. 얘네가 그래프를 보고 이 네 개의 과정을 전부 다 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한 번만 해볼까? 자,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까요? 압력, 부피. 자, 잘 봐. 여기 A점이 있었는데 이렇게 내려와서 B점까지 꽂히는 거고요. 얘가 이렇게 가서 C점에 꽂힙니다.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걸 계속 빙글빙글 돌아요. 하나, 둘, 셋. 됐니? 자, 찍어볼까? P1, P2, V2, V1.
질문이요. TA, TB, TC 중에 제일 높은 애는 누구니? 이게 제일 먼저예요. 압력 부피 그래프니까 여기가 압력, 여기가 부피 그래프니까 이 삼총사 중에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야? 온도요. 됐어요? 자, 온도는 어떻게 맞춰? 아, 온도는 말이야. P와 V를 곱하면 온도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 P, V를 곱하면 온도가 나오니까 A와 C 중에는 누가 큰 거라고? 됐어요? 그럼 A가 큰 거 맞지?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질문이요. B와 C 중에는 누가 커요? 압력은 똑같은데 부피가 B가 크지, 그지? 그러면 여기가 온도가 C보다 높은 거 맞죠? 그럼 셋 중에 온도가 제일 낮은 애가 누구라고? C요. 됐어요? 그럼 C의 온도가 제일 낮아요. 됐니? 자, 그럼 A와 B 중에는요. 이걸 맞추세요. 요 과정은 무슨 과정? 저기죠. 아, 짝대기니까 여기 등적이지. 됐어요? 그럼 A와 C 중에 등적이니까 부피는 같지. 그럼 A와 C에서 변할 때 일의 양은 0이지. 됐어? A와 C 중에 온도는 누가 높아? A가 높지. 이걸 찾는 게 니네가 해야 될 일이에요. 됐나요? 한 번만 더 해볼까? 자,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오면 이거 무슨 과정? 여기 있죠. 등압변화. 그치? 됐니? 그럼 여기서 여기 올 때는 무슨 과정? 반비례 그래프처럼 생기면 어떻게 된다고? 등온변화. 됐어요? 그럼 얘는 P1, V1, P2, V2를 곱한 값은 같아야 되겠죠? 여기다가 이퀄을 칠 수 있는 애가 이기는 겁니다. 됐니?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온도 증가, 온도 일정, 온도 감소. 돼요? 이 정도 되나? 시험 문제는 일회항을 구하는 건데 보세요. 여기 그래프 내부에 속해 있는 이 그래프의 면적이 그래프로 둘러싸인 곳의 면적이 이 면적이 일회항이에요. 저 면적 구할 수 있어요? 후에 고3이 끝나도 저 면적은 못 구합니다. 됐니? 그래서 면적 구하는 시험 문제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 계산형 시험 문제를 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 한국말로 이런 내용을 출제할 수밖에 없죠. 온도는 누가 제일 높은가요? 이런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내용이 니네가 해야 되는 연력학법 측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됩니다. 됐어요?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아래쪽에 212번이요. 일단 찾으세요. 212번을 보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고? 이렇게 와서 D점이 여기 찍혀 있고요. A점은 아래 찍혀 있지. 그럼 이걸 보면 무슨 과정? 등점. B점은 이렇게 찍혀 있고요. 그럼 이 과정을 보면 무슨 과정? 등압. 여기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C점이 여기 찍혀 있죠. 무슨 과정? 등점. 됐어요?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됐나요? 자, 화살표를 쳤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일단 과정 이름을 한번 써볼까요? A에서 D로 오는 건
D에서 A로 오는 건 등적. W는 0이요. A에서 B로 가는 건 등앞. 0 되는 애 없고요. B에서 C로 가는 거 등적. C에서 D로 가는 거 등원. 선생님 이거 등원인지 단열인지 어떻게 알아? 곱해보면 알아요. 자, 곱해보세요. D점은 여기가 뭐라고 찍혔어? 300이라고 찍혀있는 거 맞지? 그리고 D점은 이렇게 찍히면 여기 1이라고 찍혔어요. 곱하면 300. 됐어? 그럼 여기 C점은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올 거예요. C점은 여기가 2, 여기가 150 이렇게 찍혀있는 거 맞죠? 됐나요? 그럼 D점을 곱하면 300, C점도 곱하면 300. 어때? 곱한 값이 같지? 그래서 등원이에요. 됐나요? 자, 읽어볼까요? A에서 B 과정으로 갈 때 기체가 외부의 한 일의 양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A에서 B로 갈 때, 자, 이렇게 갈 때, A에서 B로 갈 때 일의 양은 얼마니? 자, 일의 양은 어떻게 구해? 그래프 아래 면적을 구하시면 돼요. 요 그래프 아래 면적이 일의 양이에요. 요 그래프 아래 면적이 일의 양이에요. 그럼 이 그래프 아래 면적은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또 101이니까 100에다 1 곱했으니까 100 맞죠? 1번은 동그라미. A에서 B 과정은 기체 온도가 증가하니 자, A와 B 중에 온도는 누가 높다고? B가 높죠. 됐어요? PV를 곱하면 온도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얘는 100에 1 곱했고 얘는 100에 2를 곱했으니까 얘가 높은 거 맞죠? 온도는 2배 높아요. BC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는 일정하니 BC 과정은 여기 있어요. BC 과정은 무슨 과정이라고? 등적이요. 등적이면 뭐가 일정해? W가 일정하지. W가 일정해요. 3번은 X. CD 과정은 외부의 일을 한다. CD 과정은 외부의 일을 하니 일을 하면 부피가 커져요. 됐어요? 일을 하면 부피가 커져. 근데 CD 과정은 부피가 감소하는 과정이죠. 부피가 감소하면 일을 한 게 아니라 받은 거예요. 4번은 X. 일을 받는다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일을 하면 부피가 커져요. 4번 X. CD 과정에서 기체는 외부에 열을 방출한다. CD 과정 등원이죠. 등원. 등원 과정. 왜 찾는 거예요? 등원은 여기 있어요. 일이 감소하면 Q가 감소하죠. 그지? 일이 감소했으니까 Q도 감소해요. Q가 감소한단 말이 뭐야? 버렸다는 뜻이에요. 에너지를 버렸다. 5번 동그라미. D에서 A로 가면 D 여기 있고요. A 여기 있거든요. D에서 A로 가면 온도 감소하죠. 등적이니까 온도가 감소해. 그럼 열량은 감소하네. 얘 감소해. 얘도 감소했죠. 그럼 Q가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무슨 뜻? 열을 버렸다 이런 뜻이야. 육 번은 동그라미. 자, 이 4개의 과정을 가지고 노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이걸 가지고 놀면 이 뒤에 문제는 다 풀 수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놀지 못하면 시험이 어렵습니다. 한 번만 해볼까요? 63페이지요. 218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된다고? 이게 시험 문제야. 연력학 제1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열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연력학 1법칙의 뜻이 뭐라고? 에너지 보존 법칙이요. 됐죠? 그럼 1번은 그냥 동그라미. 등적 과정. 이런 단어가 떠올라야 돼요. 218번. 등적 과정이면 일회항이 0이지. 부피가 변하지 않아요. 됐어요? 이런 과정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그래야 맞출 수 있어요. 등적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은 내부 에너지 감소량과 같다. 얘가 열 받으면 얘 변하는 거 맞지? 이해됐어요? 그럼 얘가 올라가야 얘가 올라가죠. 됐니? 얘가 내려가야 얘도 내려갈 거 아니야. 됐니? 그러면 Q 값이 올라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이거 열을 공급받았다는 뜻이고요. Q 값이 내려간다가 무슨 말이야? 이거 열을 방출했다는 뜻이거든요. 됐니? 그럼 델타 U가 올라갔다는 얘기 뭐야? 온도가 올라갔다는 뜻이고요. 델타 U가 내려갔다는 얘기 뭐야? 온도가 낮아졌다는 뜻이지. 그래서 그럼 얘는 화살표가 똑같아야 되지 않니? 그러니 델타 U가 감소하면 Q 값이 감소해야 되니까 방출해야 되죠. 됐어요? 만약에 공급을 받았으면 델타 U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올라가야 되지. 그럼 2번 잘 보세요. 등적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공급받았다는 얘기죠. 흡수한 열량은 내부 에너지의 증가량과 같아야 되죠. 흡수한 열량은 증가량과 같아야 돼요. 2번은 X. 그럼 3번 한번 읽어볼까요? 등압 과정에서 내 쪽에 찾으세요. 등압은 얘야. 압력이 일정하니까 Q는 델타 U의 W 다 쓸 수 있지, 그치? 그럼 열량은 내부 에너지도 변화시키고 일회량도 변화시켜야겠죠. 됐나요? 보세요. 등압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은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같니? 아니요. 여기다가 1까지 더해야 되죠. 3번도 X. 됐어? 이 네 가지 내용만 알면 되게 쉽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4번이 등원 과정에서 등원율 찾으세요. 등원이니까 온도 변화가 없어. 델타는 0. 쓰세요. 델타율 0. Q는 W. Q는 W. 기체가 흡수한 열이니까 얘를 위로 이렇게 치면 얘도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야 되지.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일회양 변화량과 같아요. 일회양과 같아요. 등원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은 기체가 외부의 한 일과 같다. 됐지? 동그라미. 단열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내부 에너지 감소량과 같다. 이 말을 읽고 맞출 수 있겠어? 단열 과정 Q는 0, Q는 0. 그럼 화살표가 반대로 움직여야 돼요. 됐나요? 그렇다면 기체가 한 일의 양은 내부 에너지의 감소량과 같다. 저거 한국말로 정리해 드릴까요?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로 맞추지 마시고요. 이렇게 화살표로 맞추세요. Q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거 흡수했다는 뜻이고요. Q가 내려갔다는 얘기는 방출했다는 뜻이에요. 델타 U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게 증가량이라는 뜻이고요. 델타 U가 내려갔다는 얘기는 이게 감소량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하나. W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일을 한 거야. 됐어요? 일을 한 거야. 그럼 W가 내려갔다는 얘기는 뭐야? 일을 받은 거야. 이게 한국말 표준이에요. 열량은 흡수했어, 내부 에너지는 증가했어, 감소했어, 일을 했어, 받았어. 일을 한 거야, 받은 거야. 됐니? 그래서 화살표로 정리하면 일을 하면 감소하죠.
일을 하면 열량을 흡수한 거예요. 됐나요? 열량을 흡수하면 일을 하는 거지. 반대로 일을 받으면 열량을 방출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한국말 버전을 알아보세요. 얘도 마찬가지. 화살표가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이 쳐질 수 있지. 열을 흡수하면 내부 에너지는 증가요. 열을 방출하면 내부 에너지는 감소요. 됐나요? 그래서 한국말 버전이 따로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화살표로 칠 수가 없습니다. 흡수 방출, 증가 감소, 한다 받는다. 됐어요? 일을 한다, 일을 받는다. 그 밑에 것도 한번 해볼까요? 219번. 이상기체의 연력학 과정 중에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는 과정을 모두 쓰시오. 됐어요? 얘는 그냥 맞추는 거죠. 잘 보세요.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얘라는 얘기지. 델타 U가 남아있는 과정을 골라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등압은 X 칠 수 있는 애가 하나도 없지. 무조건 동그라미. 되니? 자,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려면 얘도 감소해야 되죠. 얘도 감소해야 되지. 화살표 쳐서요. 잘 봐. 그럼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는 경우를 골라라. 됐어? 그럼 얘가 감소하려면 얘도 감소하고 얘도 감소해야 되죠? 그럼 얘요. W가 감소하면 E를 받은 거지. 부피는 어떻게 된 거야? 줄어든 거지. 그걸 뭐라 그래? 압축이요. 됐어요? 단열, 압축. 그러면 내부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됐니? 한 번 더 해볼까요? 등온, 온도 변화가 없죠. 그럼 온도 변화가 없으면 델타 U가 0이지.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니 감소하니 아무 상관이 없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등온 과정은 델타 U가 0이니까 무조건 X요. 내부 에너지 감소량은 있을 수 없어요. 19번이요. 단열 과정은 델타 U 살아있지? 그지? 델타 U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공식을 먼저 써놓고 문제를 푸는 거야. 델타 U가 살아있으니까 얘가 감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W는 커져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단열 팽창 돼요? 단열 팽창 디귿 동그라미 할 수 있겠니? 자, 어떻게 맞추는 거라고? 문제에 델타 U가 감소하는 과정을 고르래. 그죠? 기억은 뭐라고 써 있다고? 등온, 등압, 압축. 기억은 등압, 압축. 됐죠? 자, 이 단어를 보고 등압이면 뭐라고 쓰는 거야? Q는 델타 U의 W. 얘는 없어지는 게 없죠? 그럼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려면 얘를 아래쪽으로 화살표를 쳐야 되죠. 그러려면 W도 감소하고요. Q 값도 감소합니다. 됐니? 그럼 W가 감소하려면 어떻게 한대? 압축. 그래서 등압의 압축. 맞아요. 됐니?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니은은요. 니은 뭐라고 써있다고? 등온 팽창. 등온 팽창. 그럼 얘도 쓰는 거죠. Q라고 써놓고 델타 U라고 써놓고 W라고 썼는데 등온 과정이면 온도가 일정하니까 델타 U를 지울 수가 있지. 그죠? 그럼 이 과정은 팽창되건 압축되건 감소할 수가 없지. 이해됐어? 그러니 얘는 보자마자 X. 디귿은요? 뭐라고 써있다고? 단열 팽창. 단열 팽창.
그럼 Q는 델타 U의 W 단열이니까 골라. 아, Q 값이 0이네. 얘를 지우는 거죠. 됐지? 그럼 델타 U가 감소하려면 여기다 화살표를 이렇게 쳐야 되죠. 그러려면 W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쳐야 되지, 그치? 그럼 W가 증가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야? 부피가 커져야 돼요. 그러니 팽창. 동그란. 됐니? 어떻게 맞추는 건지 알겠어? 됐나요? 자, 220번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만 해봅시다. 일단 내용 정리는 이렇게 해요. 그림은 이상기체가 들어있는 단열 밑줄이에요. 자, 그럼 단열 과정이란 단어를 보자마자 쓰세요. Q는 델타 U의 W. 됐어요? 뭘 지운다고? Q를 지운다고. 됐니? 문제를 보자마자 문제에 단열이라고 써 있으니까 문제에 단열이라고 써 있으니까 Q의 델타 U의 W Q 값이 지워지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까요? Q가 두 개 올려져 있대요. 내부의 기체, 부피를 증가시킨단 말이 뭐야? 델타 U야 W야. 부피랑 같은 단어는 W 맞지? 그럼 W를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돼? 델타 U를 감소시키면 되죠. 됐어요? W를 증가시키려면 델타 U를 감소시키면 돼요. 됐니? 그럼 내부 에너지를 감소시킨다 이런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됐죠? 그럼 한 칸만 더 볼까? W를 다른 단어로 뭐라고 쓴다고? P의 델타 V라고 쓰거든요. PV를 곱합니다. 왜? 압력에 부피를 곱하니까 일회양이 나왔지. 그럼 얘를 증가시키려면 압력을 어떻게 하면 돼? 부피를 증가시키려면 압력을 어떻게 하면 돼? 줄이면 되죠. 압력을 줄이려면 Q를 더 올려야 되니 빼야 되니? 빼야 되지. 기억은 X. 자, 일단 하나 찾았습니다. 두 번째, 단열 과정이지만 억지로 여기다가 열량을 가해주면 열량을 가해주면 Q의 개수가 변함이 없죠. Q의 개수가 변함이 없으니까 얘는 등압 과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열량을 가해줬는데 Q의 무게가 변함이 없으니까 압력이 똑같은 과정이죠. 그럼 열량을 가해주면 얘도 증가하고 얘도 증가해요. 부피 커지겠죠. 니은 동그라미. 같은 온도의 기체를 주입한다. 이게 얘야. 온도는 똑같은데 기체 분자를 많이 하면 분자를 많이 하면 부피가 커지겠죠. 분자를 많이 넣으면 부피가 커집니다. 디귿도 동그라미. 그래서 이거 알려주는 거야. PV는 NRT. 알고 있으면 꽤나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됐나요? 뒤쪽 한번 넘겨볼까요? 좀 어려운 문제 한번 해봅시다. 그래프 문제. 자, 231페이지요. 231번. 자, 그래프를 해석합니다. 231번 그래프 어떻게 생겼다고? 자, 여기다가 A 짝대기로 갔어. B
짝대기로 왔어 C 됐어요? 이게 231번이죠. 자, 첫 번째 온도는 누가 제일 높니? 온도 누가 제일 높아? 응? 온도는 누가 제일 높아? PV를 곱한 값이 온도라고 했죠. 항상 언제나. 얘는 얼마라고 써있어? 3 곱하기 10의 5승. 3 곱하기 10의 5승. 여기는 1, 여기는 3. C는 1 곱하기 10의 5승. 보세요. P와 V를 곱하면 온도가 나온다고. 됐니? 안 쉬워 이게. 그럼 온도는 누가 제일 높은 거야? B점이 온도가 제일 높죠. 그치? 첫 번째요. 무슨 과정? 등압. 등압 Q는 델타 U의 W. 여기 무슨 과정? 등적. Q는 델타 U. 됐어요?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A에서 B 과정에서 기체는 열을 방출한다. 자, 여기서 이렇게 왔지. 등압. 화살표 칠 수 있겠어? 등압이면 Q는 델타 U의 W. 됐어요? 그런데 부피가 어떻게 되고 있어? 커지고 있지. 부피가 커지고 있으니까 얘를 위쪽으로 화살표 치는 거 맞죠? 그럼 얘도 위쪽으로 화살표, 얘도 위쪽으로 화살표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럼 Q가 위쪽으로 화살표면 열을 흡수해야 되지. 기억은 X, 1번 X. 됐나요? 한국말로 출제되는 게 좀 까다롭죠? 자, A에서 B로 가면 온도 누가 제일 높다고? B가 제일 높다고. 그러니 온도는 증가. 2번은 동그라미. A에서 B 과정으로 가는데 외부의 한 이례항은 얼마야? 이례항 뭐라고? 그래프 아래 면적을 하는 거거든요. 이 그래프 아래 면적을 3, 2, 6 600줄.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BC 과정에서 온도는 감소한다. 온도 누가 제일 높다고? B가 제일 높다고. 그죠? B가 온도가 제일 높아요. 내려오면 감소한다. 4번도 동그라미. BC 과정에서 기체는 외부에 일을 한다. BC는 무슨 과정? 등적 과정. 등적이면 일은 0. 일을 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5번 X. BC 과정은 무슨 과정? 등적 과정. 열량과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같죠. 열량과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같아요. 5번 동그라미. 어때? 한국말 어렵지? 그치? 이 한국말을 풀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위에 공식을 써놓고 화살표를 치세요. 됐어요? 등적 뭐라고? 부피가 0. 그러니 Q는 델타 U. 등온 무슨 뜻? 델타 U가 0이니까 Q는 W. 됐어? 단열 Q가 0이니까 델타 U 플러스 W는 0. 됐어? 나머지 이거 얘는 다 써있죠. 이렇게 해서 화살표를 갖고 찾는 거야. 됐니? 한 문제만 더 해볼까요? 밑에 거? 자, 마지막 시험입니다. 자,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게 뭐야? 이렇게 써 있으면 여기에 D 내려와서 A 짝대기로 가서 B 올라가서 C 이렇게 그려져 있죠? D 됐지? 자, 잘 보세요. A, B, C, D가 있었는데 온도는 누가 먹니? 일단 한번요. 여기 X축, Y축이 없죠. 그죠? 그러니 과정만 쓰세요. 무슨 과정? 등적. Q는 델타 U.
여기로 이렇게 오면 등압 Q는 델타 U의 W. 여기 올라가면 등적 Q는 델타 U. 됐지? 얘는 이 두 가지 중에 골라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자료가 나와 있으면 곱해보면 되죠. 곱해서 같으면 등원, 안 같으면 단열. 근데 여기 자료가 없지. 그래서 시험 문제 써 있어요. C와 D 과정은 등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됐니? 자, 온도가 누가 높은 거야? A가 높아? D가 높아? D가 높지. B가 높아? C가 높아? C가 높지. 그죠? 그런데 C와 D는 온도가 같아야 되죠. 그러니 온도 순서대로 쓰면 TD와 TC는 같아야 되고요. A와 B 중엔 누가 높아야 돼? B가 높은 거 맞지? 그지? B가 높아요. 그리고 TA 이렇게 쓰는 거죠. 써볼까? 문제에 뭐라고 써있어? 2를 하는 경우는 언제니? 이렇게 써있어요. 그럼 거기 문제에다 쓰세요. 2를 하는 경우는 W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위쪽으로 화살표가 그려져야 되지. 요게 2를 하는 경우에요. 자, W가 위쪽으로 화살표 그려지는 경우는 등적 W가 0이죠. 등적 W가 0이지. 그지? 그러면 등압의 이쪽으로 가는 경우야? 등원의 이쪽으로 가는 경우야? 어느 경우? 됐니? 써볼게요. 등압이니까 밑에 쓰는 거지. 등압이면 Q는 델타 U의 W 이렇게 쓰는 거 맞죠? 그런데 얘 온도가 어떻게 됐어? 올라간 거 맞지? 그죠? TD가 더 크잖아요. 온도가 올라갔어. 이렇게 화살표가 쳐지면 W도 화살표, Q도 화살표. 됐니? 온도가 올라갔어. 그럼 W도 화살표, Q도 화살표. 됐니? 그럼 얘는 W 값이 위로 화살표가 됐으니까 E를 한 경우가 맞구나. A에서 B 과정. BCX DAX. 자, 등원 과정도 한번 볼까? 등원 과정 어떻게 돼? 이렇게 가고 있죠? 등원이면 얘를 쓰는 거예요. Q는 델타 U의 W. 됐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온도는 똑같고 부피가 어떻게 됐어? 감소했지. 부피가 감소하면 W는 아래쪽으로 화살표가 쳐지죠. 아래쪽으로 화살표가 치면 한국말로 뭐라고 쓰는 거야? 받았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나요? 디귿은 2를 받은 경우예요. 그럼 기억만 동그라미 치는 거죠. 됐니? 어때?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죠? 내가 연력학 법칙 정리는 진짜 잘하거든요. 이게 다예요. 됐어? 마지막 거 하나 풀어볼게요. 기체가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하는 거야. 그럼 거기다가 써. 열을 흡수하는 과정은 Q에다가 화살표를 어디다 쳐야 돼? 위로 치는 게 흡수하는 과정이죠. 됐어요? Q가 화살표 위로 되는 걸 골라라 이런 뜻이야. 됐니? 그럼 D에서 A로 오면 등적이니까 여기 있지. 온도는 낮아져야 되지. 그럼 Q 값은 아래 방향으로 화살표가 쳐지죠. 기억은 X요. 얘는 열을 방출했어요. 됐니? 맞아? 진짜? 진짜?
진짜. 자, 두 번째. A에서 B로 가면 등압이니까 위로 화살표, 위로 화살표, 위로 화살표가 쳐지는 거 맞죠? 그럼 위로 화살표가 쳐졌으니까 Q가 위로 화살표, 동그라미. 리을 X 기억 동그라미. 리을은요 BC가죠. BC 등적인데 BC 온도 올라갔어요. 등적인데 온도가 올라갔어. 그럼 Q값 올라가는 거 맞지? 동그라미. CD도 한번 해볼까요? CD 여기 있죠. CD 올라갔어. 부피 감소한 거 맞죠? 부피가 감소했으니까 일회양은 아래로 화살표. 그럼 Q도 아래로 화살표. 방출했죠. X. 기억과 니은을 정답으로 써주는 겁니다. 어때요? 그래프 해석하는 거 맞지, 그지? 됐나요? 236번 한번 보세요. 삼각형의 면적 있죠? 그 그래프로 둘러싸인 곳의 면적을 구하면 그게 일회양이에요. 237번은 그래프로 둘러싸여 있지 않지. 이렇게 둘러싸여 있지 않으면 그래프 아래 전체 면적이 일회양이에요. 됐어요? 다시 238번이요. 삼각형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 맞지? 둘러싸이면 그 삼각형 내부에 있는 공간만 일회양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그래프로 둘러싸여 있는 곳의 면적을 구하면 일회양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네 가지 되게 중요합니다. 이 네 개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연력학 법칙은 내신이건 모의고사건 수능이건 이 네 개에서 전부 다 출제가 되거든요. 잘 정리해 주시고요. 잘 이해가 안 되면 영상도 한번 보시고 차근차근 이 네 개의 그래프를 해석하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압력, 부피, 온도 이 세 가지를 구하는 게 니네가 해야 될 일입니다. 되셨나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진행할 겁니다. 나눠드린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들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업 여기까지예요. 고생했어요.